보십시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생명체 구성 물질이라고 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이렇게 쭉 나와져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좀 다르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무엇이냐면 우리는 유기체, 유기물 들어본 적은 있을 것 같은데 유기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유기물은 있을 유자가 돼요. 무엇이 있냐면 얘는 탄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기물이라는 것도 있겠죠. 무기물은 말 그대로 없을 무자가 돼서 탄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물질을 우리는 무기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이산화탄소하고 일산화탄소는 탄소를 갖고 있긴 하지만 유기물로 취급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대학교 과정에서 화학 관련 학과를 가게 되면 크게 유기화학하고 무기화학 파트로 나뉘어지게 돼.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이제 치대가 치전이라고 해서 치대가 없었고 이제 치과 대학원이 있었거든. 그때 응시하는 게 국어 영역, 그 다음에 영어 영역, 그 다음에 국어 영역, 영어 영역, 수학 영어 영역, 발음이 안 돼. 하고 화학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좀 특이하게 유기화학 영역, 무기화학 영역, 그다음에 생명과학 영역 이렇게 과학이 3개 파트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는 과학이 그냥 암기 과목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학교 과정으로 올라가게 되면 과학 비중이 월등히 많아.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수학일 거야. 근데 실제로 대학교를 갈 때 수학 관련 학과, 뭐 통계학과라든지, 그다음에 회계학과, 그다음에 수학과 이쪽에서는 수학을 되게 비중이 높게 하지만 나머지 이공계열 쪽에서는 수학이 메인이 아니에요. 다 과학이 메인이지. 거기에 수학이 필요한 거죠.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과학은 뭐 이렇게 서열이 낮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유기화학과 무기화학으로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탄소에 대해서 살짝 한번 복습 차원으로 터치를 하고 가주셔야 돼요. 탄소의 원자 번호 얼마입니까? 유나야 6번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주고 복습이니까 첫 번째 껍질의 전자가 몇 개?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몇 개? 4개가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얘는 여기서 결합, 여기서 결합, 여기서 결합, 여기서 결합. 그래서 공유 결합을 통해서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공유 결합 선이 몇 개가 되어진다? 4개가 되고 그래서 같은 말로는 결합선이 몇 개? 결합선이 4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다양한 물질을 생성하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들어가기 좀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특이한 것들을 자세히 보면 얘를 약간 화학이지만 생명이지만 약간 영양학적으로 갈게요. 영양소 나왔으니까 영양소라는 말 다는 들어는 봤을까? 영양소가 뭔지는 알아? 근데 영양소라고 하는 정의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몸을 구성해야 됩니다. 몸 구성. 요 몸 구성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체구성 물질. 왜 이 말을 왜 쓰냐면 어떤 문제에서는 몸 구성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문제는 체구성 물질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이거 뭐예요? 할 때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리조절을 담당 그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생리조절을 담당해. 그러면 얘는 영양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왔으니까 생리조절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생명체로서 해야 하는 일들 뭐 심장박동은 내 의지와 상관없죠. 눈을 껌뻑거린다든지 침샘 이런 것들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들이잖아. 이걸 생리조절이라고 합니다. 오케이까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에너지원이란 말을 살짝 동그라미 좀 칠게요. 그런데 영양소는 또다시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3대
영양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부 영양소가 있어요. 이렇게 쓰이는데 이름이 있다라는 건 이름을 저렇게 분류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뭔가가 영양소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3대 3부 다른 점은 이 얘네들은 일단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에너지원으로는 사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얘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면서 몸을 구성하도 되고 생리 조절을 담당해도 되면 3대 영양소. 에너지원으로는 못 쓰이지만 몸을 구성하거나 생리 조절을 담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3부 영양소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누가 있어?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질, 그 다음에 단백질. 이렇게 되어 있고 3부 영양소는 물, 그 다음이 무기염류,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비타민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바이타민. 이러한 것들은 요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들은 에너지원으로는 쓰일 수는 없어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지만 다른 것들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어지고, 그래서 각각의 좀 특징들을 좀 먼저 잡아본다라면 물이라는 아이 하나씩 잡아볼게. 먼저 물 먼저 갈게요. 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 구성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근데 시험 문제상에서 별로 안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때 보면 비열이 크기 때문에 몸 체온 조절에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어떤 거냐면 이 물은 비열이 큽니다. 요거는 한 번만 들으시면 돼. 비열의 정의가 뭐냐면 1g을 1도씩 올리는데 넣어준 열의 양을 우린 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듣기만 해. 외우는 거 아니고 듣기만.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되게 편해집니다. 어떤 게 있냐면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 비열이 1이고 얘의 비열이 0.1이다라고 할게요. 그 말의 뜻은 1g을 1도씩 올리는데 열이 1만큼 들어간, 숫자를 좀 크게 할게. 10이고 얘가 1이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1도씩 올리는데 A라는 물질은 10을 주어야만 1도씩 올라가요. 근데 B라는 물질의 비열이 1이야. 라는 말은 1g을 1도씩 올릴 때 1만 주면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한 번만 듣고 지울게. 필기할 필요도 없어. 20도씨만큼의 열을 넣어줬다라고 치자. 그러면 얘는 몇 도씩 올라간 거야? 2도씨가 올라간 거죠. 10을 주어야 1도씩 올라가니까 20도 쓰니까. 근데 여기서 얼마가 올라가? 20도씨만큼 올라가겠죠. 자, 이번에는 20도씨만큼 넣어준 거라면 20도씨만큼 열을 빼앗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20만큼 빼앗기면 얘는 2도씨만큼 내려간 거죠. 얘는 20도씨만큼 내려간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것 때문이야.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어때? 크면 온도의 변화가 작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몸에 지금 물로 가득한 70몇 프로가 물로 되어 있는데 밖이 추워. 그러면 추우니까 내 몸에 열이 빼앗기겠지. 빼앗기는데 우리 몸에 물로 가득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뺏겨야 겨우 내 몸에 체온이 내려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내가 밖이 더워. 그럼 열이 들어오겠지? 열이 들어오면 내가 더울 거야. 근데 내 몸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다 해야 되니까 들어올 때 많이 들어와야 겨우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체온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겠죠. 온도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우면 땀이 나요.
땀이 나는데 이 물이 방출이 되거든. 근데 이 물이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 비열이 크다 보니까 많은 열이 들어와야 겨우 물이 수증기가 돼. 그럼 내가 더워서 땀이 났어 몸에. 그러면 이 나온 물이 내 표피에 있는 열을 많이 흡수해서 겨우 물이 조금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 몸에 있는 물을 조금만 내보내도 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정도 하나 정도만 잡아주시면 크게 지장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염료나 뭐 바이타민은 이 탄소 쪽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일단 빠져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먼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얘네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다? 일단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게 그냥 듣고 이해만 해주자. 군인이 있어요. 군인이 있는데 군인 크게 세 종류가 있죠. 육군, 해군, 공군. 나라를 지키는 건 맞아. 그 다음에 다 총을 쏠 줄 알겠지. 근데 주력이 뭐야? 육군은 땅에서 싸우는 거고, 공군의 주력은 하늘이고 해군은 바다잖아. 다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그런데 주력이 달라. 자, 첫 번째, 두 번째 볼게. 탄수화물. 탄수화물의 주력은 에너지원이야.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몸을 구성하거나 생리 조절보다는 에너지원이 먼저인 거야. 얘가. 일단 두 번째, 여기서 단백질을 갈게요. 세 번째, 단백질 먼저. 단백질. 얘도 에너지원, 이쪽에 쓸게.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단백질은 주력이 육군, 해군, 공군, 땅, 하늘, 바다인 것처럼 단백질은 주가 뭐냐면 바로 체구성 물질, 몸 구성하는 무슨 효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다음에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항체라든지 여러 가지 몸 구성, 몸을 구성하는데 주로 얘네들이 쓰여요. 근데 얘도 쓰이긴 해. 근데 주로 이쪽에 쓰인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서 지질이라고 있습니다. 지질은 조금 더 할 건데 얘도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기도 해요. 하는데 얘 지질은 주로 세포막이라고 하는 얘도 몸을 구성하는데 주로 많이 쓰입니다. 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지질을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갈게. 지질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지질이 뭔지 모르겠었는데 이 지질이 첫 번째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데 그 지질을, 그러면 우리는 그 지질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익숙한 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3대 영양소 배울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고 배우잖아. 그 단백질은 에너지를 때만 쓰이는 거야. 그런데 이 지질이 이번에는 어떤 데 쓰이냐면 호르몬에 사용이 될게요. 호르몬에. 그러면 그 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스테로이드라고 불러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지질이 몸을 구성하는데 쓰인대. 그러면 우린 얘를 인지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는 저장의 기능을 갖고 있어. 왜? 9kcal g당이라고 되어 있거든. 나머지는 4kcal인데 얘는 9kcal.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SD카드가 똑같은 사이즈인데 32기가가 있고 64기가, 128기가가 있잖아. 똑같은 사이즈인데 얘가 훨씬 더 많은 영양소를 담고 있어서 얘는 저장의 용도로도 많이 쓰인다는 거. 자, 근데 나온 김에 얘도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얘도 에너지원일 때 이런 거야. 우리가 에너지로 써. 그때는 탄수화물을 먼저 씁니다. 쓰다가 탄수화물 다 썼어. 그러면 그래도 난 에너지가 필요해. 그때는 우리 몸에 있던 지질을 통해서 에너지로 써요. 근데 이것도 다 썼어. 그러면 그제서는 어쩔 수 없이 단백질로 씁니다.
우선순위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도 조금 잡아주시면 되고요. 탄수화물은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참고로 정신을 차려. 탄수화물 얘 같은 경우는 다당류라는 말이 나오고 얘가 이당류는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문제상에 나오면 가볍게 단당류라고 해서 말 그대로 당이 단 하나로 되어 있어요. 얘가 누구냐면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로 되어져 있고요. 이당류는 포도당이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설탕, 그 다음에 엿당, 그 다음에 젖당이 이렇게 당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거고 여러 개의 당으로 되어져 있대. 그러면 얘가 뭐가 있냐면 녹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녹말, 그 다음에 글리코젠, 그 다음에 셀룰로스 라고 하는데 요건 잠깐 이 녹말하고 글리코젠은 저장인데 식물이 탄수화물을 저장하고 싶어. 그래서 저장했어. 그럼 그걸 녹말이라고 표현하고요. 동물이 그 탄수화물을 저장하고 싶어. 그러면 글리코젠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세포벽에 쓰입니다. 조금 깊은 내용이긴 한데 꼭 외우진 않으셔도 되는데 가끔 이걸 왜 하냐면 학교마다 이제 조금씩 컨셉이 다른데 생명과학 선생님이 학교에서 약간 직급이 있고 오래 근무하시고 나이가 좀 있으셔. 그러면 요것들을 좀 터치하는 경우가 있고 생명과학 선생님이 그렇게 이렇게 급이 높지 않아. 그러면 이제 깊이는 안 나오는데 학교에서 프린트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우리 잠깐 쉬자. 5번 헥산이라고 있습니다. 헥산. 자, 이걸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뉴클레어, 산, 엑시드, ACID 라고 해서 엑시드. 그래서 핵 속에 있는 뉴클레어,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을 우리는 헥산이라고 해요. 그 종류가 누가 있냐면 들어는 본 적 있을 건데 DNA라고 하고 RNA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옥시뉴클레어 엑시드, 리보뉴클레어 엑시드라고 불러요. 그냥 여기서 가볍게 뒤에 가서 요것들은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유전에 관련된 정보를 요 단어 저장적 개념을 갖고 있고요. 얘는 유전에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전달적 개념을 쓴다는 거.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어집니다. 이쁘게 좀 필기 좀 해주실까요?